네, 도전 섭리가 별난 토크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코너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좀들 지금 카메라 앞이라서 조금 어색한 모습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 그 유영진님 오늘 다섯 번째 초대 손님으로 오늘 초대가 됐습니다.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을 짬을 내서 마침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영진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아마 다 낯익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에서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는 원래 이제 자기 소개는 자기가 하거든요. 네, 우리 유영진님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죠. 주로 이제 보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이제 네. 사실 맞춰서 원래 소개를 드리는데, 네. 예, 저는 지금 그 SNS 쪽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셜앱 전문가 그룹 V코리아 대표로 있고요. 네. 예, 실제는 뭐 시작한 거는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커뮤니티 쪽 그쪽 쭉 해오다가 이제 SNS 쪽이 요즘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뭐 강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군요. 네, 소리가 제대로 나가는지 한번 모니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오늘 유영진님 대표 모시고, 자, 일단 그 모니터에서 한번 저도 한번 왜냐면 방송 전에 꼭 모니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뭐 유영진님 목소리가 조금 작게 나갈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제 지금 스마트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코너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 유영진님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유영진님은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온라인 인터넷 공간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만난 건 얼마나 됐죠? 한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2001년이었나요? 그죠? 그렇죠. 이제 뭐 벌써 13년째. 네, 13년째. 됐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오래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예.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왜 만나게 됐죠? 13년 전에. 그때 처음 그 모임에 네. 갑자기 이렇게 연락 한번 주시고 그냥 바로 오신 거잖아요. 예. 저는 그 싸이월드에서 커뮤니티 아카데미라고 모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네. 예, 그랬는데 그 한번 가봐도 되겠냐고 그냥 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편하게 이렇게. 그때 아마 강남역이었죠, 네, 그죠? 맞아요. 예, 예. 그때 아마 제가 나갔을 때 그 분위기를 기억하세요? 왜냐면 제가 나가니까 갑자기 그 분위기가 연령대가 갑자기 높아지는 바람에 그때만 해도 제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거기 뭐 그래도 그때는 그 각 포탈에 네. 그 커뮤니티 담당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나이들이 되게 한 30 뭐 그 근방 정도 초중반 뭐 요 정도 선이었는데 갑자기 딱 오시니까 잠시 긴장은 했죠.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러긴 했지만 또 오셔서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그때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만 해도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은 저 하나가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네, 라디오 그때 방송. 그 안에서는 일단 특히 그랬고 네. 또 뭐 밖에서도 이미 고 연배에서 하시는 분으로는 네. 뭐 사실은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커뮤니티 아카데미를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거기를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나가게 됐던 것 같고, 제가 왜 그때 당시에 방송을 하면서 커뮤니티 아카데미, 그게 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커뮤니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제 연구하고 특히 실무랑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그룹으로는 유일했죠. 유일했죠. 예. 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만 해도 온라인에서 제가 커뮤니티를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그냥 부지부식간에 우선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유영진님의 어제와 오늘 내일 주제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유영진님 그는 누구인가, 페이스북에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있습니다만 과연 유영진님을 오늘 아마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보통 뭐 방송으로는 잘 안 하고 저희들 그냥 하는 거 그냥 내보내는 것만 그렇죠. 그동안 많았으니까.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영진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과연 유영진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태어난 건 어디예요 원래가? 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주. 예. 곰탕이 유명한 곳. 배도 그건 유명합니다. 전 나중에 알았죠. 나주곰탕. 예. 떠난 다음에 알았죠. 저는. 예. 나주에서 태어나셨군요. 예. 그러면은 학교는 주로? 학교는 이제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광주에서 다녔고요. 광주에서.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나머지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럼 태어난 곳은 이제 나주가 이제 고향이시고. 예. 그럼 몇 형제로 태어나신 거예요? 뭐 삼남 일녀 장남입니다. 예. 장남. 예. 어쩐지 장남. 장남의 느낌이 있습니다. 뭐야, 든든하시고요. 삼남.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학교는 거기서 나오셨고 원래는 이제 그 직업은 어떻게 가지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원래 직업이라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실제 제가 생각하는 직업은 네. 세운상가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짜잘한 8비트 프로그램 코딩이나 하고 뭐 이런 걸로 저는 시작을 한 거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면 원래 그래서, 그 예. 전자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거. 그 전에는 뭐 보통 음. 남자애들이 그냥 관심 갖는 그 정도 선에서의 관심이지 뭐 특별히 뭐가 더 있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세운상가 그러면 그 뭐 거의 그런 쪽에는 총 집합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뭐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 잡도 안 다른 거보다도 그냥 디스켓. 맞아요. 게임 디스켓 복사하러 다니는 거. 아. 그게 제일 시작이죠. 추억의 디스켓, 플로피 네. 디스켓 네, 말씀이시죠? 플로피 디스켓이죠. 네. 아, 역사를 다 경험을 하셨겠네요. 플로피 디스켓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IT의 역사를. 예, 지나보고 보니까. 네. 예, 그런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IT 업계에서 거의 뭐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그렇죠. 왜냐면 IT라는 게 이렇게 PC나 이런 쪽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메인프레임이나 다른 거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8비트 또 개인용 이런 컴퓨터에서는 뭐 시작부터 있었다고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네. 근데 어떻게 커뮤니티 쪽에 특히나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전 그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좀 싫었었거든요. 어떤 일을? 아버님이 정치를 하셨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버지는 그쪽 생각 없느냐고. 진로 한번 그쪽으로 잡아보라고 남자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정치 쪽에. 이러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워낙 그게 저랑 안 맞는다고 그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다른 길로 갈 게 없을까 그래서 생화학 쪽하고 항공 쪽 사이 이렇게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그냥 공돌이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만지던 게 컴퓨터다 보니까 또 일반 프로그램 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뭐랄까 사람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예, 조용하고 혼자서 이게 몰입해서 작업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게 조금 묘해가지고 네. 그런 작업하는 거 자체 좋아하면서도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좀 체질이 이제 저는 별났는데 남들은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PC 통신 때도 그렇고 뭐 인터넷 그쪽에서 그렇고 저는 커뮤니티 쪽은 항상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특성이 양쪽이 동시에 이렇게 있게 됐죠.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도 이제 그때면 이제 뭐 그때면 이제 모뎀이라고 그래서 뭐 유니텔인가 그런 쪽 아니었나요? 원래 이제 처음 이제. 네, 처음 이제 뭐 그 캐텔 네. 그쪽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코텔 하이텔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뭐 천리안이나 나우 뭐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쭉 저기가 된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주로 하이텔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그 CITYHNTR 그 아이디가 그때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소문자로 8글자 끼워 넣느라고 헌터 자리에가 모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CITY 그리고 뒤쪽이 그냥 HNTR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벌써 사용하신 지가 9년,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뭐 그냥 시작할 때 그냥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때 유니텔에서도 커뮤니티가 가장 큰 커뮤니티를 운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유니텔 쪽은 활동을 별로 안 했고요. 예, 하이텔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데는 그냥 다리만 걸치고 간간히 들여다보는 정도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뭐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이때 연결을 하셨던 연락을 하셨던 분들 지금도 혹시 만나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이제 하다 보면은 네. 자꾸 만나게 되니까. 네. 예. 이제는 거의 엄청난 군락을 이뤘을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만나 오셨던 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 보면. 예, 이렇게 이제 지나면 또 이리 가면 한 분 계시고 또 저리 가면 한 분 계시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많이 뵙죠 살면서. 네,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어딜 가서든 유영진 대표 아세요? 하면은 다들 알아요 하면서 뭔가 얘기할 때 하나의 연결고리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는. 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페이스북 이제 이번에 처음 조금 알게 돼서 SNS나 이런 부분 조금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어떤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외부에서 또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공인이시니까 이미 정치 쪽은 아니셔도 이미 공인의 그런 느낌이 또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공회사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제 그 세운상가 이렇게 계시다가 예, 그 항공사가 음. 새로 시작하는 그 시기에 그때 딱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공사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예, 그래서 89년 그 첫날부터 음. 98년 마지막 날까지 딱 해갖고 정확하게 딱 10년 근무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10년 구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 그래서 들어갈 때 처음 약속이 그거였거든요. 10년은 일단 채우기로 하고 가서 딱 하고 정확하게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시아나항공 1주년, 2주년, 3주년 그 소위 말하면 취향 기념 그 체육대회 행사를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직원들을 네. 좀 많이 알았죠. 예. 그게 또 그렇게 또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부터는 커뮤니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아시아나항공에서 퇴사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니죠. 그 회사 다니는 거하고 온라인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셨구나. 1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에 있으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온라인 활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온라인 활동만 할 수 있는 게 제2의 아니라서. 잡이었네. 그렇죠, 그렇죠. 서서히 은근히 준비를 해오신 거네요. 예. 네. 뭐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생활이었고. 저한테는 사실은 생활. 예, 더 생활에 가까운 쪽이었고 아, 제가 봤을 때 싸이월드가 나온 게 얼마나 됐죠? 싸이월드가 2000년이죠. 예, 네.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제 한참 제가 커뮤니티 아카데미 모임 가보니까 예. 리뷰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 싸이월드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네티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커뮤니티 공간을 리뷰하는 모임을 그때 당시 제가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뭐 싸이월드 직접 그 개발자가 와서 그 소위 말하면 소개도 하고 그러던 네. 모임이었었거든요. 아. 예, 나중에 그 네이버 가신 지금 이람 이사 그러니까 이람 팀장도 그때 싸이월드 직접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는 하고. 김청광 씨도 기억이 나고요. 예, 야후 계셨던 예, 오. 청광님. 네. 그러니까 저는 청광님은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벅스뮤직으로 가셔가지고 예. 벅스뮤직의 음악 방송 쪽 때문에 또 연결이 돼서 예. 정말 그때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커뮤니티 아카데미의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분명히 맞는데요. 사실은 다른 데 갈 모임이 없으니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컴퓨터나 뭐 이쪽 그러면은 툴 네. 서비스 자체라든가 아니면은 사용법 무슨 요령 이런 데에는 관심을 쉽게 가지시는데 이거하고 실질적인 사람들 공동체 활동 그렇죠. 사람 자체나 공동체 활동하고 연결해서 그걸 어떻게 좀 더 좋게 해볼까 이런 걸 연구하는 그룹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 만들었던 모임 중에 이제 아지트라는 모임이 있었잖아요. 아지트는 뭐 모임이라기보다 지금 지명이었지 이름. 그렇죠. 왜냐하면 온라인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는 오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도 거의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이 장소들이 그 예, 이제 장소를 이제 필요해서 그거를 아지트라고. 그냥 아지트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아지트라는 용어가 네.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좋은 의미의 그 그런가요? 언어는 아니었잖아요. 그 아지트 그러면 뭔가 좀 모여서 숨어져 있는 뭐 그런. 뭔가 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이제 아지트라는 단어도 생소하게 느껴졌었고 네.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때 로드런너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이제 거기 아지트에 모여서 네. 스타디하는 그룹들의 사람들을 부르기를 로드런너라는 이름으로. 로드 러너요. 아, 예.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LODE 예. 아, 로딩 할 때. 아니요. 그건 그러면 LOD. LOD. 아, 로드. 예. 그래서 로드러너는 아. 이야기하면 다 나오는데요. 옛날 그 세운상가에서 네. 칼비트 저기 할 때 게임 이름이에요. 아, 로드러너가 원래.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게임을 그 하던 사람들
모임이? 몇 명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 오프라인 모임이었어요. 네. 8비트 쪽 그 애호가들 음. 그리고 프로그래머들 이 사람들 모임으로 시작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했던 모임이 그게 이제 그때 가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영님도 로드 넘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제가 그 뭐야 우리 왜 그 3개월 수료하면 그 예. 논문도 써내고 뭐 예. 그때 당시 제가 써냈던 기억이 나요. 커뮤니티의 인터넷 방송의 역할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예. 가지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왜 커뮤니티에서 방송에는 그렇게 큰 관심들이 없었나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열심히 그냥. 떨어져 있는 솔루션들을 멀리 이렇게 멀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어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게 쉬운 작업인데 안 그러고 일반 그냥 접속 간신히 해갖고 안에서 그냥 채팅 정도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서비스가 이렇게 묶이고 사회 현상과 연결되고 그렇게 하긴 힘들죠. 그러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아지트에서 한 6개월간 제가 먹고 자고. 아, 그러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요새는 모임 공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럼 어디를 아지트로 왜냐면 두시고? 그 소위 말하면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요. 아, 정말요? 그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아침이면 다 모여서 네. 스터디하고 네. 또 가고 어. 그리고 저녁에 모이는 멤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분야를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네. 엮어나가는 작업들을 했었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방송을 가지고 아. 끼어가지고 네. 그 정말 같이,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아지트에서 탈출하는 게 이제 전국 투어를 나가면서 이제 그렇죠. 예. 전국 투어를 나가면서 이제 캠핑카 사가지고 네. 전국 투어 나가면서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아지트를 나왔죠. 네. 그 아지트를 나와서 이제 그걸 세상으로. 전국 투어를 이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꼭 방송. 그러고 나서 이제 2003년도에 저도 이제 영상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전까지 음성. 네, 음성 라디오 방송만 하다가 이제 영상. 네. 그러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2000년 이전에는 이제 우리 유영진님을 못 만났었으니까 근데 그 네. 후부터는 이제 제가 유영진님 쪽에서는 이제 어. 방송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 그 동생 영인 예. 예. 여울. 예, 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방송 찾기 그러니까 인터넷 아. 방송 찾기 40, 50대 음악 세상이 제 방송국이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유영진님 동생이 영희님이라고 원래 대화명이 여울이라는 이름으로 네. 저희 방송 작기 생활을 한 2년 했거든요. 아, 참 아이디 참 여울지시네.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오. 예, 맞아요. 우리 그래서 근데 이제 심현웅 님이 아지트를 나가신 이후 아지트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는 항상 아지트는 그냥 그때 네. 모임 장소였으니까. 아. 만들어지고 쭉. 움직이고 바뀌고 그렇게 계속 하죠. 아, 지금은 오히려 늘어났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때는 좀 달랐던 게 제가 혼자 생활하던 때여가지고 네. 제가 아지트에서 아예 먹고 자고를 했었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요새는 나서 이제는 네. 이제 가정하고는 이게 그렇죠. 분리가 돼 있죠. 각자의 아지트에서 각자 가정이란 아지트? 예.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유영진님의 어제 이야기를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공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너무 재밌네요. 무슨 아니, 역사책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몰랐던 사실들 그러니까 아, 네. 세원상가 그때는 언뜻이 그런 곳에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네. 자세하게 이렇게 오늘 얘기 듣는 건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블로그로 이제 시대가 변하죠. 예, 근데 이제 그땐 너무 빨리 변했었죠. 2003년에 이제 저희는 그 커뮤니티 아카데미 운영하던 네. 그 멤버들 중에 블로그 분명히 이거는 뜨는 서비스다. 그래서 블로그 아카데미를 네. 원래 그 싸이월드에 개설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그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망했죠. 예. 너무 빨리 가는 것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a.싸이월드.com이라고 잠깐만요. 제가 한번 ba.싸이월드.com 그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BA .싸이월드.com이에요. 아, 이게 생긴 지가 꽤 오래된 건가요? 그렇죠. 개설일이? 근데 너무 빨리 손을 그렇구나. 대고 BA.싸이 싸이월드.com CY 예. 들어가봐야 이젠 죽어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 싸이월드를 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참 이게 붐이 있을 때는 있는데 예. 또 시간이 지나면 옮겨가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네. 지금 그러니까 그 공간이 바로 이제 그 이 공간이 되는 거냐? 예, 그 창은 닫아야 되고. 이 창은 좀 닫아야 되고. 예. 블로그 이게 아카데미.
예. 블로그 아카데미라는 이게 지금 살아있네 아직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닫기지만 않은 거죠. 아, 이게 벌써 활동은 거의 안 합니다. 개설일이 2003년 10월 9일이니까 예. 회원 수도 149명. 네, 꽤 그때만 해도 많으신데요. 제가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나오네요. 야. 1인 미디어와 현장 생방송 2003년도에 제 이름이 그때 강의하셨죠. 아니, 이거는 같이- 2003년 게 아니라 나중에 한참 지나서 네. 나중에까지 이게 한 2008년까지인가 운영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그 강남 와서 네, 맞아요. 강의해 주신 그 자료들, 고기록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자료들이 지금 이렇게 요즘 이제 김중태 원장님이 잘 나가시잖아요. 예. 요즘 채널 IT에 보면 고정으로 이제 패널로 나가시고 예. 그때 당시 이제 이런 분들이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블로그를 한동안 아카데미를 운영하셨었잖아요. 예, 예. 블로그 아카데미를 한동안 나중에 운영하셔서. 저기 그 링크나우 네, 거기에서도 블로그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거기서도 운영을 좀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주도 직접 관여를 좀 해주시고 오프라인 모임 중에 토주는 그 토주의 그 김윤환 김윤환 대표님이 싸이월드 그 커뮤니티 아카데미 모임에 맞아요. 김 선배님처럼 그냥 오신 거예요. 네. 예. 저희가 그 전부터 이제 오프라인 공간하고 음. 오프라인의 커뮤니티 공간하고 온라인하고의 어떤 결합 이런 거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고 저희가 그 전에 아마 토주 전에 검토했던 게 그 네. 민토 모델을 가지고 개선을 이렇게 해가면 앞으로 네.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 한참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김윤환 대표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김윤환 대표님이 그 신촌에서 첫 점이 여기 그 신촌 오거리하고 맞아요. 연세대 사이에 중간에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그때 모임 저희랑 하고 하시면서 그때 하신 게 이제 아트레온 토즈. 맞아요. 예, 그쪽 열리시고 그 사이에는 둘 양쪽 사이에는 좀 문화 차이가 약간 있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에도 나중에 이제 오픈을 예, 하시고 가가지고 그 뭐랄까 온라인 쪽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도 그 안에서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교육도 온라인 쪽에 있는 분들 문화에 대한 거 전달 쭉 해드리고 그러면서 한동안 예, 그때 당시 이제 저도 많이 토주에 가서 라이브 방송을 소개했던 예, 그러셨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또 치사하게 방송은 안 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와 SNS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 후에.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가 한동안 활성화하다가 그다음에 블로그 시대,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와 SNS, 그다음 마이크로 블로그 시대로 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뭐 모든 게 다 영향이 네. 있지만 당연히 저는 사람들한테 저는 자유라는 의미에서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생기면서부터 정말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 앞에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잡아뒀던 공간들이 24시간 마음대로 들고 다니면서 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선도 이제 넘어서서 넘어서서 사람들 업무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라든가 네. 이런 거 다 써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떠나도 된다. 파티션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 저는 그게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유영진님도 변화가 커뮤니티로 이제 시작을 했던 그 문화에서 블로그 시대를 거치고 소셜 미디어와 SNS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업,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에 통수업, 융합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지금 이제 정점에 올라와 있는 게 이제 GTIF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자유롭게 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런 쓰면서 그냥 건가요? 그렁저렁 흘러다니는 거죠. 아니, 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아니 내가 이제 저는 이제 대단하게 이게 방송이라는 느껴지는데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또 보시면 그런 변화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네.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미묘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확 이렇게 왜 스마트폰도 생기기 전에 예. 어떤 뭔가 그 유영진 대표님이 왠지 어떤 변화가 올 것 같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먼저 감지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센서 기능이 좋잖아요. 네, 왠지 이렇게 먼저 뭔가를 하시고 이런 변화를 계속 겪으셨기 때문에 아 그건 맹하면 돼요. 맹하다는 게 맹하면 맹 무슨 소리냐면 네. 그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집착을 너무 많이 하고 네.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옆에서 다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아, 굳이 맨날 찾지 채팅하고 않아도. 다 이야기 항상 하시니까 음. 아 그래요 그렇게 갈까요? 예 그러시죠. 그럼 저는 또 뭐 예, 가서 또 거기 가서 심부름 하겠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은 하고 계시다가 아. 이거 사업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여기서 내가 일어났으니까 다음 거 저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막 어. 이러면서 안 가시다가 버티다가 또 못 빠져나오고 아. PC 통신에 남아 계시다 너무 늦게 인터넷을 타신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컴퓨터 쪽에 너무 오래 붙어 계시다가 모바일 쪽이나 이런데 등한시하게 어디다든가 되고. 그런 네. 식인데 이제 저는 좀 이 기억력이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까지 뭘 갖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옆에서 네. 이야기하시면 아 그래요 그러면 가시죠. 아. 그냥 그런 굉장히 거죠. 편하고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실제는 뭐 흘러오셨군요. 도구나 흘렀다기보다는 네. 심 선배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커뮤니티에서 뭘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는 오프라인에 있을 때나 PC 통신 아니면 그 다음에 클럽 카페 시대 예, 거기 블로그 지금 SNS에서도 전 여전히 그냥 커뮤니티 하나거든요. 그렇지 종류는 예. 이제 저는 그냥 커뮤니티 하나 이거 쭉 네. 이거가 있고 이 커뮤니티에서 저랑 함께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거나 즐겨 사용하시면 그럼 저는 배워서 열심히 이렇게 아. 지원해드리고 그냥 그 역할만 해온 거지 제가 무슨 뭐 그런 건 없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유영진님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온라인으로서만 그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온오프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졌을 때 시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아마 거의 1회 정도는 네. 오프 모임을 지금까지 13년 동안 단 하루도 열지 않은 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렇죠? 아니죠 주 1회가 아니고 쉬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죠.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장 큰 힘이 되고 지금 요즘 일주일에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몇 개가 있죠. 예, 우선 지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월요일 같으면은 월요일 그 금천구청 금천구청 예, 거기 전산교육장에서 그 금천 교육 네트워크 그쪽 그 시민단체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그 송희정님이란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등포 네. 예, 영등포 대교 그쪽에서 1인 창조기업들 협동조합 구성하는 그런 거를 진행을 쭉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요일들 보시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수요일 같으면은 앱 인벤터 개인들이 이렇게 앱 만들어갖고 저기 하는 그 이정민님 그쪽 모임도 있으시고 지금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비어 있길래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여기 광진구 저기 광나루역인데 예, 은퇴자협회 거기에서 저녁도 그것도 시작하고 뭐 금요일 같으면은 그 이희진님이라고 얼마 전에 오셨는데 막 그 아이템이라고 그러니까 아이템이 수익형 아이템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는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저기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나만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또 금요 모임이 또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개 모임들 지원해드리고 그런 건 한 3개월 정도 1차 지원을 해드립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를 1차 지원해드리고 그 다음에 꼭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3개월 연장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잘 되든 아니면 못 되든 그냥 떠나는 걸로 예,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직접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또 떠나고 토요일 날은 지금 그 시청 앞에서는 이경종님 거기에서 서울 소셜 리딩 그룹 그래가지고 그 구글 위주하고 그 다음에 협업이라든가 멘토 멘티 해서 진행하시는 거 있고 영등포에서는 또 토요일 날 같은 시간대에 강진영님의 앱그룹 거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또 돌아가고 토요일 오후에는 그 또 신원서님이 그 쪽방촌 봉사하는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진행하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또 계속 할까요? 스케줄을 다. 일요일 오전에는 원래는 그 서초구 예, 그쪽에 서초 스타일즈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성북 쪽 교육이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멈추고
그리고 일요일 오후마다 있는 게 광명 아, 임병원 7층에서 예, 아, 거기 맞아요. 임병원 박종철 원장님이 병원 공간이면 어떠냐 하자 그래가지고 광명분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스마트 SNS 쪽 같이 그러고 공부하고 보니까 합니다. 지금 이제 모임이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이제 꽉 차 있네요 보니까. 지역들은 또 지방은 지방들대로 또 모임들이 다 있고 뭐 음. 울산, 제주, 뭐 광주 다 있고요. 부산 이런 데들 다 알아서 그쪽 분들이 이제는 하시고 그리고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심야 원격 교실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낮에 필요하다고 음.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네. 그러면 그 전국 전문가들이 밤 11시에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오늘 질문 아. 없네 그러면 쉬시고 질문 있네 그러면 달라붙어가지고 한꺼번에 싹 댓글 달면서 진행하는 심야 원격 교실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인천 소셜 리딩 그룹의 김미경 선생님이 네. 네.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아. 예. 그래서 최근 거 안에 보시면 뭐 저쪽 전북에 네. 김태엽 님이라는 분이 음. UCC 경진대에 나가게 됐는데 지금 김제 대표로 가시게 됐대요. 네. 처음 출전이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딱 2줄 입력하셨는데 댓글이 80개 달렸어요. 야. 한밤중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네. 각자 가지고 있는 본인 네. 시각에서의 경험들을 쫙 이렇게 올려주고 잠깐만요. 그게 심야 원격 교실입니다. 지금 그룹이죠? 그렇죠. 예,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심야 원격 교실. 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원격, 네, 지금 이렇게 심야 원격 교실로 해서 여러분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김미경님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원격 교실이 지금 소셜 야학이네요. 화면 갱신하시면 네. 가입되셨을 거예요. 방금 초대해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초대가 안 됐었군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네, 지금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유영진님의 활동을 이제는 좀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송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방송 쪽이요?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뭐 방송에 대해서 압니까? 아니, 그래도 방송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변화를 보면 예. 지금 이제 이 방송 스튜디오를 꾸민 게 이제 원래 고정 방송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전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예.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고정 방송 스튜디오가 하나 정도는 있어서 예. 우리 그룹들 사이에 이제 심야 원격 이제 조정도 움직이시는 게 좀 힘들어지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계속 하고 예. 그거는 계속 하고 이게 공간이 하나는 있어서 좀 자주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여기도 모임을 이제 하나는 정상적으로 이제 방송 모임 쪽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 건에 모일 수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좀 보통 보면 이제 오픈 모임을 방송으로 찍어도 사실 제대로 사실은 소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명만 모여도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바일 방송 카페라는 이름으로 한번 지금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하시는 일은 응원합니다. 근데 처음에도 기억나는 게 아재 때 처음 오셨을 때도 그때도 마이크 이런 거 가지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다른 분들 그냥 이렇게 그 라디오 방송 진행하는데 그때 그 전화 네. 전화기 리퀘스트. 이거 해가지고 싹 해서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 하시고 또 나중에도 또 시내 다니실 때도 그때도 직접 그런 걸 이렇게 그려갖고 잘 이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좀 자급자족을 좀 참 그- 잘하시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딱 그거 틀 짜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또 밀고 다니시고 이거 하시고 매번 하시면서 하시는 거 보고 필요한 거 빨리 판단하고 즉시 실행 옮기시고 이런 거 배우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요, 이제 저도 이제 한 13년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 계통에서는 그런 나름대로는 이제 좀 조금은 그래서 이제 장비를 사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요 스튜디오 정도는 이제 충분히 그리고 이제 현장은 현장대로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놔서 앞으로 이 공간이 우리 유영진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혼자서 아니면 저하고 같이 둘이서라도 좀
총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전화 리퀘스트도 다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노래방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좀 그 방송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으로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 좀 이렇게 좀 앞으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영진님께서 많이 좀 이 공간이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주시고 오늘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짧습니다. 아 벌써 어머. 끝나갑니까 지금? 아니, 지금 보니까 벌써 저 시간 많은데 좀 더 하죠. 네. 아,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근데 얘기하세요. 이거랑 상관은 없지만 저는 항상 유영진님을 뵈면 패션이 좀 뭔가 일관적인 게 있어요. 멜빵을 항상 매실. 한결같이 예. 촌스럽게. 아니요, 뭔가 이게 컨셉이 있으신 건가? 아. 예, 궁금했어요. 상관은 없는 거지만. 아, 네. 컨셉은 없고요. 네. 그 고등학교 때 네. 속이 좀 안 좋았었어요. 아, 네. 예, 그랬었는데 그 허리띠 하지 말고 오. 멜빵 좀 해보라고 선생님이 네. 그러셔갖고 그때부터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고등학생 때부터 했던 거예요. 아. 또 이런. 그리고 항공사 다니면서도 네. 제발 이거 좀 치우라고 소리 많이 들었는데 네. 근데 계속 그냥 쭉 네. 하고 아,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또 쪼이는 그게 없으니까. 그쵸. 네. 없으면 내려가니까요. 네. 아니 원래 제가 13년 전 만났을 때부터 항상 오. 이런 타입이었고 네. 그냥 아마도 이게 사람이 한번 가진 스타일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약간 이제는 유영진님 하면 딱 그 멜빵으로 옷을 딱 입은 모습이 딱 떠오르는.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패션까지. 전혀. 예. 네. 의식하잖아 좀 다른 예, 것도 있고. 의도할 네, 만큼 네. 패션하고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네. 예. 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사실은 제가 요즘 보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중장년 세대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예. 좀 이제 온라인 인터넷 세상 속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진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늘어나는 걸 느끼시죠? 그럼요. 예. 예전에 컴퓨터 하면 뭐냐면 앉아야 되고 일단 어딘가 네. 앉아야 되고 일단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젠 스마트폰이 되다 보니까 이젠 전부들 누구나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아마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시니어들이 좀 그거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제일 큰 영향 많이 미쳤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중기청에서 했던 시니어 창업넷. 아. 그때 그분들 창업을 굉장히 많이 밀어드렸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시니어분들을 그리고 또 시니어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항상 키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쉽고 만만하게 보이게 하자. 쉽고 만만하게. 오로지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쉽고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연배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독특하신 케이스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좀 겁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기계치는 아니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뭘 이렇게 만져서 들어오면 우선 머리가 아프다라는 생각을 네. 먼저 가지고 그런 것 복잡할 같아요. 거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13년 전부터 네. 워낙 같이 올리다 보니까 사실 한 3개월 동안은 영어도 못 알아들어서 네. 저게 뭐지라고 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걸 좀 극복하면 되는데 그걸 뛰어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극복도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극복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 안에서 무조건 3개월을 지낸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3개월 지나고 나면 그냥 해결 다 나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니지. 근데 이제 상대로 버티기. 미리 생각하고 자꾸 떠나시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자꾸 이제 학습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생각. 예.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만지고 그냥 냉장고 네. 문 열듯이 하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이제 가끔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살짜리 지능을 가지면 다 하는 건데 왜 자꾸 그러냐면 같이 4살짜리 지능 되기가 더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머리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좋으셔서 네. 머리가 좋으셔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니어 세대들에게 예. 온라인 인터넷 세상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한번 그 얘기를 해주신다면. 좀 전에 뭐 이야기 나온 대로 첫 번째는 그냥 만만하게 그냥 보시는 거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쓰는 분들 사이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한 3개월 정도는 같이 그냥 어울려. 내가 들리든 안 들리든 일단 있어 보자. 그러시면 무조건 다 해결되거든요.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거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냥 아니요 상관이 네. 없어요. 이걸 익히시는 데는 그냥 3개월 지나면 다 하세요 누구나.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개월 지나서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나는 이 모임만 오면 아직도 못 알아듣는 소리 여전히 많고, 그리고 모임에서 나는 맨날 꼴찌라고. 근데 빙긋이 웃으면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친구들은 다 내가 가르쳐 준다고. 결국 그거는 있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임에 사실 선뜻 나오는 게 익숙치 않아요. 우리 세대는 네. 어떤 과정이 만들어져서 돈을 내고 가는 데는 익숙한데,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라인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그 오프 모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네. 우선 나가기가 우선 그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특히나 못하는데 한번 연결고리가 되면 네. 쉽게 나와서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들이 좀 쉬워진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리고 원래 하시면 더 잘 하시는 세대예요. 아. 그 세대가. 왜냐하면 SNS가 컴퓨터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소셜 네트워킹이 사회 관계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젊은 분들이 서툴러요. 막상 교육을 나가면 네. 젊은 분들은 어느 정도 빠르냐면 뭐 네이버 뭐 이야기하다가 무슨 서비스 이야기하고 있으면 벌써 가입해가지고 그렇죠. 뒤쪽 하고 진행할 게 계시고. 없을 정도로 빨라요. 원래 젊은 분들은. 네. 근데 시니어 분들은 아이디 암호 하나 찾느라고 반나절 보내는 분도 있어요. 집에 전화해갖고 딸아 네가 내 아이디를 썼느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래갖고 하는데 거기선 느려요. 네. 근데 젊은 분들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기 시작하는 게 사람들 모임 공간에 들어가면 사회 경험이 없는 쪽들은 들어가서 가입 인사를 안 해요. 예를 들자면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눈팅하는 중인데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일단 아는 그냥 척하려고. 가입 인사는 하세요. 말이 어찌됐건 한 줄짜리 두 줄짜리라도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 SNS를 진짜 누리고 거기서 진짜 힘을 구사하실 수 있는 건 40은 넘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쉽게 가시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도구 사용법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들어가서 사람 상대하는 방법을 몰라요. 실제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거를 시간 지나면 금방 다 따라잡으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냥 버티시라고. 3개월만 버티시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간다.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셜 미디어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자꾸 마케팅 용어를 먼저 앞세워서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예. 오해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 우리 옛날 문화센터 같은데 강좌를 보면 이걸 하면 부업을 할 수 있다라는 강좌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예. 무슨 교양을 높인다든가 예. 뭐 이런 쪽의 강좌는 듣고는 싶어하지만 막상 당장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우리 젊은 그 시니어들에게는 네. 좀 혼돈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죠. 암만 해도.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세대가 나이 드신 분들이 원래 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현재 세상이 지금 그 그렇죠. 세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딱히 저기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정의를 좀 조절을 하면 저는 좀 달리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케팅 용어, 비즈니스 용어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다고 제가 표현할 때는 비즈니스가 돈을이 아니라 가치를 다루는 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창조하고 그 가치를 사회랑 나누고 나 또한 누리는 거, 이런 게 비즈니스. 마케팅도 옛날처럼 내가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하는 거, 내가 필요한 그 팔아먹을 상대를 상대하는 거, 이게 마케팅이 아니라 내가 뭔 사업을 시작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치를 다루는 일의 모든 전체 과정을, 그런 거를 마켓하고 함께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 이 사실 저는 미끼로라도 비즈니스 마케팅 용어는 저는 사실은 쓰고 싶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뉘앙스는 알고 있고 저도 그 뉘앙스는 싫어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좀 지나서 하시는 네. 말씀이 있어요. 돈은 내가 크게 못 벌었는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포기했던 내 꿈이나 그거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왜냐면 안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분들하고 잘 어울리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돈 벌어서 하고 싶으셨던 그 일이거든요. 예. 저는 그게 SNS 정체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어때요? 지금 이제 SNS가 언제까지 가실 것 같은지. SNS는 계속 가죠. 계속 가는데 다 다만 이제 아시지만 각각의 서비스는 이거는 살았다 죽었다 계속 그렇죠. 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변하겠죠. 남는 거는 저는 오프라인에서의 관계.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그게 블로그든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간에 모두 다 오프라인을 위해서. 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하이텔도 없어졌고 천리안도 없어졌고 다 없어져 가고 그 다음에 싸이월드 또 그렇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만나 뵀던 분 싸이월드에서 만나 뵀던 분 남아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싸이월드 한 일이 헛일이었냐? 아니요, 전 잘한 거란 이야기죠. 네. 예, 그 이게 가치를 중요한 가지고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소셜 네. 네트워크다. 예, 저는 온라인에 그렇게 대한 좀 생각합니다.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네, 오히려 그 사람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중장년층 분들이 모여서 정말 가입 인사 남기시면서 막 댓글 막 서로 남기시고 옆에 이웃을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류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젊은 사람 입장으로 저도 눈팅만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막 가입하면서 돌아다니긴 했지만 좀 진정으로 내가 관계를 온라인에서 그렇게 잘 맺어갔던 적이 있었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말씀 들으니까. 네. 어때는 원래는 이제 그 도전삼리가 별난 토크 5번째 이야기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유영진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30분이 예정이 됐었습니다만 오늘 지금 30분이 아니라 지금 45분,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우리 이명진님은 오늘 이제 패널로 갑자기 오늘 참여하셨는데 네. 직접 뵈니까 어때요? 직접 두 번째 뵙는 거예요. 항상 우연찮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오셨었거든요. 그때도 멜빵을 또 매시고 그래서 그때 뵙고 간단하게 제가 막 몇 가지 여쭤봐서 몇 가지 또 팁을 또 알려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또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제가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시작하면서 마케팅이라는 그 미끼로 그 SNS와 좀 더 친해져야지라는 걸로 발을 디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영진 님도 만나고 심윤용 대표님도 이렇게 만나면서 아, 이게 정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욱더 관계 맺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런 얘기 좀 자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모임이 많아요. 네. 모임에 나가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월화수목금토에 스케줄 쫙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제 사실은 네. 그 목요 모임을 네. 지금 뺏겼는데 원래 목요 모임을 여기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광진구에 일단 그 저기서 시작하니까 우선 뺏겼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별도로 네. 여기는 방송 모임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방송을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방송은 물론 방송에 필요한 스킬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네. 소셜 미디어와 SNS의 당당한 일단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방송을 할 수 없다. 이걸 단순하게 시청자로 보면 이건 관계가 안 맺어진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해보면 첫 번째가 우선 소셜 미디어와 SNS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글로 이야기할 것인가 사진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동영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중에 마지막으로 말로 이야기하는 이제는 그 이 방송이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제가 방송을 하면 할수록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협업과 집단 지성이 이젠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아시잖아요. 똑같은 게임을 하고 싶어도 그 게임의 룰을 서로가 상대방이 같이 알아야 그 게임이 쉽게 되잖아요. 스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스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고 싶어도 축구 게임을 똑같이 알아야 축구 게임을 잘할 수 있지. 근데 이 소위 말하는 협업이나 집단 지성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너무들 모르니까 당장 엮어지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협업 그리고 구글 이런 쪽으로 이제 스타디를 본격적으로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참 오랫동안 모임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쭉 오랫동안 모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그 모임 이렇게 주최도 하시고 저한테 묻지 하시니까. 마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예. 그건 그냥 저는 습관 같은 거지 네. 뭐 특별한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 받으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냥 네. 단무지 정신이다. 아. 그러니까 너무 생각 많이 안 하고 네. 단순하게. 네. 예, 그리고 너무 많이 알면 그럼 또 피곤해서 못 하잖아요. 네. 그냥 그때 해가지고 단순하고 그다음에 무식하게 그냥 쭉 계속 그리고, 해나가는. 좋게 말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요즘 제가 이제 그 예전 그 했던 직업 중에 이제 이벤트와 이런 쪽에 관계된 사람들 요즘 페이스북에 이제는 들어오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들이 아. 들어오는데 보면 댓글을 못 달아. 그리고 숨만 몰아쉬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좀 내가 너무 앞서가긴 앞서갔구나. 조금 이제 좀 천천히 갈 필요도 좀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긴 하는데 오늘 5번째 이야기 오늘 유영진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궁금증 좀 풀리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유영진님을 바라봤을 땐 과연 유영진님이 과거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진 분들이 없잖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1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방송이 나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너를 위한 방송이 하나는 꼭 필요하다. 인터넷 방송이 제 얼굴을 맨날 보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 13년 만에 만든 첫 프로그램이라면 이 별난 토크 중에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코너가 앞으로 저는 한 10년 정도 하면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이걸 만들었거든요. 사실 온라인 사람들을 만나자 그러면 이게 안 만나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를 한다 그러면 네. 얼마 이제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보니까 사실 맨 처음에는 야, 초대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13년 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페이스북을 그냥 처음 시작하면서 이걸 시작했다면 이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코너가 지나기 좀 어려웠을 텐데 지금 한 100여 명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처음 본 사람들을 모시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별난 토크 오늘 좀 참여해 보셨으니까 지금 13년 만에 제가 만든 별난 토크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코너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전 정말 그 뭐랄까 소중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잘 잡으셨다. 그리고 오래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온라인 하는 거는 다 오프라인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그대로 뒤집으면 뭐냐면 제 오프라인은 또한 다 온라인을 위해서.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딱 표현에 딱 맞는 그런 길, 그게 저는 방송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까도 온라인에서 활동하신 그분들이 여기에 딱 와주시고 또 여기서 한 그게 어떤 누수 없이 최대한 디지털화 돼가지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바로 온라인으로 전달이 되고 굉장히 좋고 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우리 유영진님의 친구분들도 좀 추천을 좀 해주셔서 이 방송에 언제든지 저는 전혀 일변식이 없더라도 이제는 뭐냐면 우리 페이스북의 가장 좋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친구를 추천하는 제도가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유영진님하고 친구라서 오히려 편하게 그 사람하고 바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은 제 친구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영진님의 친구도 되도록 이 자리에 좀 모시고 싶고 우리 이명진님 패널로 오늘 왔지만 근데 한 가지 이제 앞으로는 이 자리는 여기에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에 출연했던 주인공들은 앞으로는 패널로 참여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군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그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의 가장 큰 좋은 점이
라이크라고 하는 거, 좋아요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추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좀 좋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혹시 친구가 좀 몇 명 되십니까? 지금 4,800명 정도 됩니다. 오. 제일 지금까지 들었던 사람 중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물어봤을 때. 근데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그분들 대부분이 다 네. 그 얼굴 있고 네. 실명 사용하시고 그런 분들로 다 해고 지금 4,818명이시죠. 네. 근데 그러네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다들 전부 얼굴 있고 실명 그러네요. 있고 네. 한 분 한 분이 네. 예, 그런 분들로 지금 꽉 차 있다는 거.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청이 왔다 그럴 네. 때요. 예. 그때는 무조건 해주는 게 낫죠? 아니요. 그럼요. 저는 그 아무리 온라인이 페이스북이 발달을 해도 네. 그래도 당연히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문제 있을 수 있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하라고 합니다. 네. 그 얼굴 있는 사람, 특히나 그것도 고개를 숙이거나 눈길을 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 친구를 맺으시라고 그렇게 많이 권해드립니다. 몰라도. 예, 전혀 일단 몰라도. 몰라도 그런 분이면은 그러니까 명함을 교환할 때 바른 자세로 교환하잖아요. 사실 딴 데 쳐다보고 명함 탁 내밀면 그렇죠. 그럼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일단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안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명함만 안 받으면 된다. 나머지는 명함 받는 거야. 다 받으면 되죠.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너무 나랑 성향이 안 맞거나 이게 안 맞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관계를 또 끊으면 편하게 끊으면 되니까요. 또 너무 많이 얽혔는데 나중에 가서 일이 커졌다. 그럼 또 차단 기능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하면 되니까 저는 1차 기준은 그 정도 선. 자기 그리고 이제- 기준을 가지고 예. 그리고 꼭 피했으면 하는 분은 뭐냐면 열려 있는 공간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자꾸 뒤로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 그분들은 차단을 빨리 하시라고.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아. 항공사에서 품질 관리 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난 기록들이나 주위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거 싹 해갖고 분석을 딱 해보면 영락 없이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오픈된 데서 상대를 안 하고 네. 따로 전화하고 따로 만나고 페이스북에서도 메시지 즐겨 쓰고 그룹이나 이런 데서는 이야기 안 하고 또는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르고 이런 분들 계시면 그러면 그 상황은 빨리 피하시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그게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우리 채팅에서 말하면 귓말 날리는 사람은 귓속말. 조심하라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방송을 해보면 사실 별로 바뀐 게 없네요. 그러면. 똑같네요. 예. 네. 원래 이제 귓말이 정말 친한 사람끼리는 사실 귓말을 해요. 왜냐면 남들이 들으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가 아니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 귓말을 날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심중이 뭔가가 그래서 그건 오히려 우리가 방송을 할 때도 원래 친한 사람은 원래 귓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특별한 어떤 뭐 정말 사소한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일 때는 하지만 뭐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유영진님이 주시는 팁 중에 하나가 친구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 특히나 바른 자세로 그냥 사진도 삐딱한 사진은 절대 오늘부터 아마 여러분 저도 사진은 이제 한 3,000명 되거든요. 저도 어느덧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3,000명의 친구를 언젠가 제가 한번 그걸 봤어요. 페이스북에 처음 생겼을 때 100명의 친구를 이렇게 선별해서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 100명의 친구들. 근데 거기에 제가 빠지니까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왜 나는 빠졌지? 네. 그럼 네가 기준이 뭐야? 네.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페이스북의 친구들은 하여튼 나는 이 방송에서 제가 방송이 끝나는 날까지는 하여튼 그 친구들을 위한 방송을 하나 좀 만들고 싶다가 이제 바로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코너인데 지금 이 방송 코너가 지금 IPTV에 지금 3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예. IPTV 그리고 또 서울시 방송 채널에서도 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코너가 진솔하다 우선. 네. 어지간하면 제 것도 자르지 마세요. 여기는 절대 자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박 기수님 예. 어제 사실은 몇 분 봤는데 어제 부지불식하게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그 진솔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제가 봤을 때 100명, 200명 이제 되면 저는 이제 앞으로 한 50명 정도 가면 그때는 뭐 50명 전체를 한번 모아서 한번 같이 예. 이게 좀 수다도 한번 좀 떨어보고, 네, 100명이 될 수도 100명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를 정기적인 모임으로 해서 페이스북이 좀 진정성을 가진, 요즘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0만 원을 주면 좋아요 클릭을 뭐 10,000클릭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봤을 때 이 방송이 좀 그런 어떤 문화에서 좀 벗어나서 진정성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좀 올바른 사진, 그리고 정말 오픈을 위한 온라인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가지는데 이 방송이 좀 역할을 했으면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는 질문이 이제 서서히 마지막으로 갑니다. 보통 이제 아내가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자녀가 계시고, 보통 여기 오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상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부부가 서로 사실은 생각을 겨룰 필요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아침에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녀에게 보내는 예. 네, 영상 메시지 한 편을 제가 꼭 소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부인을 잘 아니까. 예. 요즘 못 본 지 꽤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꼭 하고 싶은 거는, 원래는 온라인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함께 또 책 출판 프로젝트나 맞아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 맞아요. 늘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손이 한참 많이 가는 이런 시기에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껏 못 하는 거예요. 바깥 모임에 참여도, 그 다음에 맞아요. 어떤 재밌는 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출판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이제 못 하고 집에서 그러고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아마 표현은 안 해도 그래도 좀 깝깝해. 많이 예,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잘 이겨내고, 그래서 고맙다, 예,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잘 있습니다. 예. 모르게 한 3, 4년 못 뵌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좀 지나면 또 네, 같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네, 또 한번 또 네. 예, 그렇게 할 수도 토크도 있겠죠. 괜찮을 것 네, 같은데요. 내 친구를 소개해서 보내고 출연을 한번 하셔야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에 지금 4,800명의 친구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자리를 통해서 예. 뭐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예. 방송을 통해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그렇게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고, 또 제가 하는 그 온라인 활동 방식을 아셔서 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보면 그 한 분 한 분 다 방문하고 뭐 이야기 뒤로 메시지 다 주고받고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주로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 그룹 하나에서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서운하신 부분도 좀 있으실 거고,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표현들 안 하시고 항상 열린 데서 투명하게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항상 힘이 되고 얼마나 이제 그 든든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많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쭉 해서, 저는 그냥 온라인에서 인연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남 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동안 그냥 쭉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관계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벌써 정말 그 처음으로 1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좋은 점이 이렇게 시간을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네. 너무 좋네요. 성질대로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어느덧 작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한번 그 야외 예. 한번 모닥불 앞에서 좋죠. 한번 편안한 토크를 한번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려고 생각이 됩니다. 도전 3리가 별난 토크 5번째 이야기,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건 오늘 유영진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으라고 한번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영진님은 아마 앞으로도 평생 아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남다르면서 우리 건강한 인터넷 문화의 아마 주인공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들면서 작별 네. 인사를 드리도록, 이 방송이 별건 아니지만 손 한번 흔들면서 작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